아버지와 사별한 새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진하게 전해져 왔다. 호준아, 힘들다 정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남자로서 보호 본능이 생겼다. 내가 20살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40대 후반이고 어머니는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5년 가까이 혼자 계시다가 30대 초반의 여성과 재혼을 하셨다. 능력 있고 건강한 아버지였기에 주변에선 하나같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재혼하라며 선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난리였지만 아버지랑 5년 가까이 볼링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여자를 선택한 것이 지금의 새엄마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녀는 착하고 애교가 넘치는 여자였다. 그날은 아버지에게 점심이나 함께 하자며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상도 남자의 전형적인 무뚝뚝함과 표현이 서툰 사람인데 학교까지 찾아와 밥 먹자고 한 것은 평소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왠지 많이 불안하더군요. 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힐끔힐끔 연신 내 눈치를 살핀다. 정말이지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바깥쪽을 향해 어여 들어와서 서로 인사부터 나눕시다. 그러자 밖에서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너가 호준이구나. 안녕. 나를 아는 체하며 인사를 하기에 나도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랑 재혼할 사람이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고생만 하다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다. 저 여자는 아빠 재산을 노리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더라도 혼인신고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47살이었고 그 여성분 나이는 33살이었다. 아버지와 나이 차는 14살 나와는 고작 13살 차이. 아버지보단 나와 나이 차가 덜 났다. 참으로 웃기는 상황이었다.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아서인지 마주칠 때마다 그녀와는 서먹했다. 나에게 무슨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엄마가 생각나서 괜히 그녀가 미워 보였고 아버지를 독차지하는 것 같아 질투도 나고 대꾸도 잘 안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난처해하길래 아버지도 하나로 나를 불러서 단돌이 할 정도로 내가 그녀에게 차갑게 대해왔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지만 한 지붕에서 3년 가까이를 같이 살다 보니까 정은 들더라. 그래서 차츰 아줌마에게 살갑게 대하게 되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약 1년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녀는 시리에 빠져서 몇 달 동안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집안일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때문에 학교는 휴학을 하여야만 했다. 나는 그녀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간단히 한잔하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력적이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는 부수수한 머리와 후줄그레한 옷차림에 며칠째 죽 한 그릇 못 얻어 먹은 사람인 것처럼 창백하고 힘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참이에요? 아버지와 사별한 새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진하게 전해져 왔다. 호준아, 힘들다 정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남자로서 보호 본능이 생겼다.
내 앞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등을 토닥거리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나만 믿으세요. 하자. 그녀는 나를 믿음직한 보호자로 생각하는지 더욱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 단둘이 살게 된 게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할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큰 아버지와 고모가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경북 영주에 사시고 큰 아버지는 대전에 고모는 강릉이 집이에요. 그래서 다들 명절 아니면 다 모이기도 힘들었고 평소엔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 큰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상속 서류 처리할 게 있으니 큰 집으로 오라고 하시대요. 2달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재산이라고 해봐야 농사 짓던 전다뿐이었기에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냥 할머니께서 다 가지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 대신 대습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상속분은 포기한 상태라 저희 상속분이 적어도 15억이 넘는다는데 시골 땅값이 그렇게까지 비싼 줄 몰라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 모임 나갔다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저녁 일찍부터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죠. 1차로 횟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칵테일 바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친구 녀석 하나가 집안에 일이 생겼다며 급히 가봐야 한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귀가를 했죠. 띵동띵동. 접니다. 하나뿐인 아들 왔어요. 저한테는 이제 아줌마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제 욕심이겠죠. 이제 아줌마도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랑 한 집에서 지낼 순 없잖아요. 갑자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잠시 뒤 그녀는 얼음이 잔뜩 들어간 시원한 물 한 잔을 내온다. 하하, 역시 나한텐 아줌마밖에 없다니깐. 그나저나 언제까지 저 뒷바라지 하시며 살 거예요. 제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호호호 오늘따라 호준이 좀 많이 이상하네. 나랑 사는 게 싫은 거야. 왜 자꾸 이 집에서 나가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아직 한참 나이인데 저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요. 그리고 잠시 뒤 그녀가 분위기도 바꿀 겸 노래방에 가고 싶단다. 둘이서 15분 정도 댄스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뛰어놀다가 술 기운도 점점 오르고 지쳐서 조용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그녀와 듀엣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이후 그녀의 스탠스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받으면 둘이 해외 나가 살면 어떻겠냐는 식으로요. 그리고 평생 저와 살고 싶다면서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 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동안 재산에 관해 아무 말이 없더니 저도 얼마간의 현금을 나중에 그녀에게 드려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신의 노후 대책도 막막하다고 집에서 내보낼 거면 큰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별한 후 새어머니와 재혼한 경우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집에서 4년 넘게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유산 배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